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예, 눈 뜨면 또 한 주고, 눈 뜨면 또 한 주고. 예, 예, 예. 우리 어제 또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제 또 특강이 있었고, 아주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하면, 전국 수석됩니다. 전국 수석되고요. 하늘도 감동하사 자격증 그냥 나올 겁니다. 대신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시면 또 길게 못하니까요.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만, 하루에 그냥 1시간씩 꾸준히만 하시면,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한두 시간씩 복습하시면서, 수업은 다 들으셔야 되고요. 한두 시간씩 복습하시면서 그냥 꾸준히만 따라오시면 다 합격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3, 4월 과정인데요. 3, 4월 과정에서 요약집 과정입니다. 요약집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요약집. 이 요약집이 필요하고요. 전과목 다 아마 3, 4월 과정 요약집 과정이니까요. 전과목 다 아마 요약집이 필요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는데요. 기본서는 이제 서술식으로 기본 개념 위주로 이렇게 이제 혼자서 독학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독학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요약집은 이제 반복하기 좋도록 정리가 잘 된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서로 반복할 수도 있지만 요약집이 아마 반복하시는 더 좋으실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은 여기에 암기 코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우는 방법들 좀 쉽게 정리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이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는 기본서하고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순서 그대로 요약집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요. 편집 잘 돼 있고 내용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에서요. 우리 과목에서 크게 이제 세 파트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세 파트인데 40문제가 나오는 2차의 전략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점수가 아무리 못해도 한 80점 나오셔야 돼요. 이 과목에서 80점 조금 이제 탄력 받으시면 90점 정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그 뭐 이제 공법이나 또 등기 쪽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2차는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겁니다. 우리 과목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80점 나오세요. 점수가.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우리 과목은 80점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놓치지 마시고 2차에 전략 과목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파트가 있는데요. 첫째가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둘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고 셋째가 중개 실무 파트인데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6개에서 30문제 거의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곳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2편에서 5개에서 7개, 제3편이 이제 중개 실무 파트인데 이 실무 파트에서 5개에서 마찬가지로 7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나올 때에는 1편 공인중개사법에서 30문제, 2편 신고법에서 5개, 실무 쪽에서 5개 그렇게도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26문제, 그다음에 이제 신고법에서 특이하게 한 9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작년에. 신고법에서 보통 한 7개 정도 나올 텐데 5개에서 7개요. 근데 작년에 9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고제도가 추가된 내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고법에서 9개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갈지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고법에서 그냥 9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통계치를 가지고 계략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신고법, 실무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법령 쪽에서 그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늘 알고 계신 대로 한 26개, 30개, 신고법에서 5, 7개, 실무제 5, 7개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 법령 쪽은 우리가 11월, 12월, 1월 달, 2월 달에 반복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중개 실무 파트는 다른 과목하고 다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죠? 민법도 아셔야 되고
공법도 아셔야 되고 공시법도 아셔야지 중개 실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무 쪽은 다른 과목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 쪽은 우리가요 11월, 12월, 1, 2월 달에는 손을 거의 안 댔습니다. 그렇죠. 기본 시스템 체계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3, 4월 과정이니까 다른 과목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법도 되어 있고 민법도 되어 있고 공법도 되어 있고 등기법, 지주법 다 되어 있잖아요. 학교론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우리 쪽도 이제 실무를 3, 4월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 좀 해가야 될 시점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월 과정은 우리 강의 계획서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서가 아마 개별적으로 아마 프린트해서 복사가 안 되더라도 여기 딱 벽에다 게시가 돼 있을 거고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파일로 다 올라갈 텐데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3, 4월 과정은 실무를 먼저 합니다. 실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렇죠? 앞에서 넉 달 동안 법령 쪽 위주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실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고법 보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무 쪽을 지금 오늘은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저번 주에 기본서 과정에서 실무 쪽을 진도가 안 나갔죠? 왜 안 나갔어요? 몰라요. 왜 안 나갔는지. 그래서 법령 2개 법령을 복습도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무 쪽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3, 4월 달 이제 오늘부터 실무 쪽은 아주 자세히 합니다. 그러니까 법령 쪽은 1, 2월에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 4월 요 과정에서는 실무 쪽을 다 완전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1월, 12월 과정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1, 2월 달에는 법령 2개 잡았고 3, 4월 달에 실무를 잡게 되면 이제는 나중에 5, 6월부터는 반복만 쭉쭉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하시고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좀 이제 혹시나 심화 과정도 조금 몇 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5, 6월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럼 할 것은 없는데 7월 달이 됩니다. 7, 8, 9, 10 시험은 넉 달 남았는데 할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때 굉장히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용은 다 아는데 그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까먹지 않도록 그냥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이제 실무 쪽부터 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복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은 안 하더라도 복습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프린트 다 받으셨지요, 그죠? 늘 하던 대로 복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쪽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습이 중요합니다. 진도가 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자기 것으로 이제 소화하는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 복습할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신고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있었고요. 신고제도 앞마당이 있었고 신고제도 뒷마당이 있는데 이 뒷마당은 이제 신고한 후에 계약이 깨졌어요. 해제 신고해야 되고 신고 필정이 잘못 나왔어요. 고쳐주세요. 정정 신청.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어요. 변경 신고. 오케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파생된 것이 주택 임대차 신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도.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뒷마당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제 신고. 자, 신고한 후에, 실거래가 신고한 후에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그죠? 자, 누가 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계약이 깨졌어요. 자기들끼리 계약을 깰 거니까 자기들끼리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며칠 내에 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확정되고 30일이죠. 30일 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자기들끼리는 해야 합니다. 오케이. 위반 시에 500이야 과태료. 자, 계약은요. 결자 해지. 계약을 맺은 자가 해제 해지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공인은 해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공이가
해제되는지 권한이었기 때문에, 해제권에 대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해제되는지 아닌지 몰라요, 개공인은. 그래서 누가 계약을 깰 거고, 거래 당사자가. 그럼 누가 해제 신고해야 됩니까? 거래 당사자. 자, 그런데 이번에서 개공이가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개공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어요. 공동중개다 그러면 공동을 해줄 수 있고 1인이 거부하면 단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해제 신고하면 신고관청에서요. 해제 신고 확인서를 주는데 신고관청에서 튀어나오는 선 다 며칠 내에 튀어나옵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해제 확인서가 나와요. 그래서 해제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가 계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세금이 잡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전자 시스템에 들어가서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계약을 한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제를 해버리면 자동으로 해제 신고가 돼버립니다. 그때는 별도로 해제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해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다음 정정 신청. 신고를 했는데 신고 필증이 잘못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잘못 나왔을 때에 신고 필증 가지고 가서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지요.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며칠 내에 고쳐줍니까? 지체 없이.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고쳐서 고쳐진 내용의 필증을 다시 재발급해 줍니다. 자, 며칠 내에 나온다? 지체 없이 고쳐줘요. 그러면 지체 없이 고칠 수 있는 것이 딱 법에 정해져 있더라 하는 거. 우리 저번 주에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 외우는 거예요? 9월 달에 공법 점수 좀 보고 그쪽에서 점수가 좀 나오면 안 외우셔도 되고 그쪽에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 9월 달에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주전지, 소상전, 면종류, 대치지 외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 신고를 했는데 필증을 받았어요. 그 필증 가지고 이제 등기하러 가는데 등기하러 가다가 매도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고 필증 들고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또 지체 없이 바꿔줘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바뀌어진 내용으로 등기를 한 번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신고한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 그죠? 전에 필증 들고 가서 우리 계약 내용 바꿨거든요. 면적 바꿨거든요. 대금을 바꿨거든요. 신고 필증 바꿔주세요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동그라미 2번에서 며칠 내에 신고 필증 바꿔줍니까? 며칠 내에? 지체 없이 바뀌어진 내용으로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체 없이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면적 지분, 대금 날짜 이런 것들이에요. 먼지, 쪼기, 대금 날짜 바꿔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가서 외운다? 9월 달에. 뭘 보고? 공법 점수 보고.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재가 나오는데, 제재는 시험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100%. 대지자, 조지자, 허허. 이거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관청에서요, 가격이 의심스러워요. 가격이 의심스러우니까, 진짜로 신고한 그 가격만큼만 돈을 지급했다는 대금 지급 자료, 통장 가져와, 입금표 가져와, 요구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 불응했다.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입금표 가져와. 여기에 불응합니다. 얼마죠? 3천이와 같으려. 다시 신고서 다시 써서 오세요. 보완 명령, 기타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얘도 얼마입니까? 3천. 다시 써서 와라. 보완해서 와라 그랬더니 막 개겨요. 3천이와 같으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허위 신고.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된 것처럼 허위로 막 신고하는 거예요. 허위 신고. 그래서 막 부동산 투기, 경기를 막 끌어올려 허위 신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거래가 된 것처럼 얼마 이하와 같으려? 3천. 자, 허위 신고했다. 나중에 해제도 허위로 하겠죠. 허위로 해제 신고하는 거예요. 얼마 이하? 3천. 그래서 대져버려라 대지자, 조져버려라 조지자. 허허 그러면 얼마냐? 3천. 자, 그 다음에 500 이하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짜리. 자, 첫 번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합니다.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게을리해요.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40일째 게을리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는 신고 어차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을리한 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거나 신고를 거부한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오케이. 얼마냐? 500만 원에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옆에서 요구하는 자. 거짓 신고해 주시오. 500 이하 과태료. 다음에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 외의 자료.
대금 지급 자료, 입금표 가져와, 통장 가져와. 불응 시에는 3,000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의 자료, 예컨대 매매계약서 가져와 했는데 이게 불응합니다. 요거는 얼마가 됩니다? 500 이하 과태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미신고, 요자. 그게 미친 요자 500.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가격을 거짓 가격으로 신고한 거예요. 가격 등을. 그러면 여기는 거짓말한 거죠. 쭉 따다닥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5%. 5% 이하의 과태료. 자, 어쨌거나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제재.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죠? 재작년부터 지금 법에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 있어요. 특시군구. 포인트가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군이요, 군. 그죠? 자, 군은 모든 군이 아니라 어떤 군만 신고합니다. 경광군, 경기도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만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경광군. 자,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군 지역은 주택 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경기도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만 신고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만 주택임대차 신고하는데 보증금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초과, 월세, 월차임 기준으로는 30만 원 초과.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 그래서 임대차 신고는 초과라는 거예요. 초과. 임대차 초과. 6천 초과 또는 30을 초과했을 때 신고하는 거죠. 주택임대차,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자, 요거는 개공이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개공이에게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가 아직 없어요. 그죠? 요거는 거래 당사자 자기들끼리 현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보호부의 보호를 받는 주택으로서요. 일정한 금액 보증금 6천을 초과하거나 6천만 원, 월세는 30만 원 초과를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30일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요거 중요하거든요. 계약을 갱신을 했는데 보증금 월세 차임의 정감이 없어요. 실거래가 신고인데 실거래 가격에 변화가 없이요. 기간만 2년을 더 연장한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인데 가격이 예전에 신고한 거에서 변화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한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인데 가격 변화가 없는데 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가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바빠서 못 냈대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정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자, 특특시군구 경기도하고 광역시 있는 군만 신고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요. 깨졌어요. 이것도 해제되거나 신고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이 되면 이것도요. 해제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 변경되고 며칠 내에 합니다. 이것도 30일. 30일 내에 신고관청에다가 임대 임차인 공동신고 30일 내에 해제 신고 30일에 한다는 거. 일방이 국가면 국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이었죠. 주택 임대차 신고를 안 했어요. 또는 가격을 거짓 신고해서요.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구별하지 않고 금액은 요겁니다.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오케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미신고 500.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5%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는 미신고든 거짓 신고든 다 뭐다?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주의돼 있어요. 기억의 개공인은 주택 임대차 신고할 의무가 아직은 없다. 요거 신고를 의무가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뭘로 바뀐다? 상대평가로 바뀐다. 자, 통과. 자, 어쨌든 아직은 개공에게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다 하는 거. 거래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공동 신고합니다. 자, 미신고나 거짓 신고나 가리지 않고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땅에 대해서 투기가 된다. 투기의 우려가 있다 해서요. 허가구역을 지정하지요. 그래서 그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덩어리 큰 거다 하게 되면 미리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세요. 실수요자 같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투기 목적이다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둘이서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투기를 규제하자는 거. 자, 1번에요. 허가구역 지정. 지정은 위에 계신 분이 지정할 겁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들어와요. 광역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 안에 일부를 지정합니다. 그럼 누구죠? 도지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칙.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허가구역 지정이 되면 지정한 자가 대국민 공고를 해요. 그러면 공고를 본 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 받아요. 5일이죠.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그래서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시험 문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공고가 되면 뭐 지체 없이 허가 받는다. X.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메뉴로 가시면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까? 그죠? 땅에 대해서 투기가 되는 거래인데 모든 땅은 아닙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준 면적은 작년에도 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기준 면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공고하시는 분이 기준 면적에다가 10% 이상 300% 이하로 특별 공고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서울 강남 같으면 10%라고 특별 공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아파트 하나 건물하고 밑에 대지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럴 때 대지에 대해서요. 10%니까 지금 현재 얼마냐? 6제곱미터 초과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통과. 자, 어쨌든 기준 면적에서 10% 이상 300% 이하로 특별 공고할 수도 있다. 자, 그럼 특별 공고가 없을 때에는 기준 면적 초과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특별 공고 없으면 기준 면적 초과. 기준 면적은 100% 기본적으로 꼭 보셔야 되죠. 주거는 얼마다? 60제곱미터. 주거버려요. 자, 상업, 장사로 가자 1호와 151호와, 공장 가자 1호와 150, 녹지 이태백이 놀던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 시에 녹지 지역은 허가를 받습니다. 지정이 없다. 60, 도시지역 외에서는 농오임천,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시에 허가를 받고요. 기타는 250초과 시에 허가를 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소유권만 투기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투기수단이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대요. 뭐죠? 지상권이죠. 지상권. 자, 참고로 이 지상권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주택임대 신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와도 관계없어요. 지상권은 오로지 어디하고만 관계된다. 토지거래 허가면 나와요. 통과. 어쨌든 그래서 소유권하고 지상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이 땅을 취득할 때 이 땅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이 땅을 소지하세요. 예. 그래서 소지하세요. 예. 자, 소유권하고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투기하려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유상의 계약 및 투기의 우려 때문에 그 예약까지를 다 허가를 받습니다. 자, 누구의 허가 받습니까?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소유권 이전되는 유상계약이니까. 오케이. 자, 니은의 법원 경매. 작년에 또 나왔어요. 법원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죠.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자, 디귿의 무상정려. 무상정려도 무상이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요 세 개 필수. 자, 5번에요. 허가 처분.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합니다. 15일. 15일. 보름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자, 허가를 받으면 실수요자입니다. 해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수요 목적대로, 허가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써야 돼요. 그죠? 써야 돼요. 의무기간이 있어요. 의무기간은 기본적으로 꼭 써야 돼요. 자기야, 자기 두 글자. 몇 년? 2년. 자기야, 2년. 자기가 집 지려고, 자기가 농사 지려고, 자기가 업 축산업 하려고. 자기야, 2년. 사업시행자가 대규모 사업시행 차원에서 땅이 필요해요. 허가받으면 몇 년은 사용을 해야 된다? 4년. 사업시행자 4년. 대체토지, 대체알이 2년. 현상 보존나, 보존은 5년 보존. 자, 기억나시면 따봉.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야 나오면 2년, 사업 시행자 나오면 4년, 이거 꼭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안 써요. 안 쓰면 이행명령 쓰라. 석 달 안에 쓰라. 문서로 이행명령, 명령서를 보냅니다. 쓰라. 자, 그래도 안 쓰면 어떻게 한다? 이행 강제금 때려요. 이행 강제금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를 부과합니다. 빵치했다, 안 쓰고 아예 빵치했다, 10%. 현상 변경해서 쓰고 있어요. 변경했어요, 5%. 그렇죠? 무단으로 임대 쳤어요, 7%. 기타 7%.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돼요.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 나옵니다. 열받죠? 짝대기 긴 거 하나 들고 와서 왜 불허가 했느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짝대기 제일 긴 거 큰 거 하나 들고 와서 배를 찌르면서 구청장아, 그럼 네가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자, 매수 청구 포인트가 어떤가 기준이다? 공시지가, 매수 공시지가 기준. 자, 네, 마지막 8번 선매 신청. 허가 신청한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래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은 괘씸한 땅이래요. 국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그 땅을 필요로 한대요. 괘씸한 땅 국가가 사겠대요. 먼저 사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매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선매할 때 협의는요, 선매 협의는 가격이 어떤 가격 기준이다? 감정가 기준, 그죠? 감정이 앞섰다. 예. 앞선 것은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가 기준이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은요,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함부로 취득해서는 안 돼요. 돈 많은 외국인이 다 사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원칙은 이제, 그죠? 일단 원칙보다는 이제 허가제가 있고요. 허가구역 4군데가 있고, 4군데 이외의 지역은 다 뭐다? 신고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부터 볼게요. 허가구역. 자, 4군데 허가구역. 허가구역은 다음 페이지인가요? 자, 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허가구역 4군데가 나오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하나가 문화재 보호구역. 또 하나가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또 하나가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래서 군사 문화는, 군대 문화,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전투적이다. 군대 문화는 전투적이다. 4군데는 허가구역이고요. 요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나서 거래를 합니다. 자, 한국에 위험한 시설이나 행위할 것 같다 그러면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허가 없이 거래를 했다. 무효가 되고요.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외국인은 허가 안 받으면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깜빵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간다? 2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외국인이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요. 외국인의 치킨, 둘둘 치킨. 자, 허가구역 이외의 곳에서는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신고제가 3개가 있어요. 그죠? 깨갱 3개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과페이지로 다시 오실게요. 다시 오시면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취득했다라고 신고를 합니까? 60일 내에 취득했어요. 나카무라다 하면 취득했어요 하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거죠. 위반 시에는 300 이하 과태료. 자, 이번에요. 외국인 나카무라가 계약 이외의 원인, 계약이 아닌 거요. 법률의 규정, 판결, 상속, 경매 이런 거요. 법정, 환매, 신축, 개축, 정축 이런 것들, 화병. 자, 계약 이외의 원인을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하고 몇 개월? 6개월 내에 취득했어요 하고 신고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번은 넘어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 3번은 스티브 유성준 사건이었죠. 한국인이 한국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외국인으로서 소유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신고하지 않았다. 얼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이죠. 5번에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매매 계약이다 하게 되면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짜리 신고 대상이잖아요. 저 신고를 하고 나면 60일짜리 취득했다라는 취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으로 본다. 자, 6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외국인 나카무라가 취득을 한대요. 자, 그러면 어떤 허가를 받으면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취득 허가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됐어요. 나이스.
자, 그러면 이제 OX 지문이 있지요. OX 지문 보겠습니다. 복습 지문. 나 오늘 처음 왔는데 뭔 복습을 한단 말이냐? 괜찮아요. 어차피 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도 이거 확 와닿기를 합니다. 나 머리도 나쁘고 오늘도 처음 하는데요. 괜찮아. 다음에 또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처음 하신다면. 자, 1번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의 정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0일짜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한다. OX. X 오로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에요.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 30일 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 신고할 때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서 제출함으로써 신고하게 되죠. 그 신고서 작성을 할 때에 어떻게 작성할까요? 그렇죠. 신고할 사항, 인계, 부부, 실제업조 신고할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서 신고하는데 인적 사항 적을 때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그러면 지분, 주소란에 지분도 적고 외국인이다 그러면 국적도 적고 매수용도도 적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면적을 적을 때 집합 건물은 무슨 면적 적는다? 전용 면적 적어라. 이런 것들.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 부동산 난이 있는데 신고서에 종전 부동산의 말은 어떤 건가요? 재건축, 재개발되기 전에 낡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종전이라는 말은 재건축, 재개발되기 전에 낡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적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뭐가 거래됐을 때만 적어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입주권이 거래됐을 때만 적칸을 적습니다. 오케이. 맞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요. 신고할 때에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이 추가로 신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이. 자, 만약에 주택인데요.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다.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인고 부부 실지업조 공통 신고 사항에다가 뭐를 추가한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추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비규제 지역이다. 비규제 지역이다 하게 되면 이 지역이 아니다 하게 되면 얼마가 기준돼요? 6억. 그래서 3억 이상 주택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추가 신고한다. OX. 이 틀렸죠, 그죠? 규제 안 받는 기타 지역이다 그러면 얼마가 기준됩니까? 6억 기준돼, 6억. 그래서 6억 이상의 주택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추가 신고 들어갑니다. 3억 하면 X. 자, 그다음에 4번요. 공법상 규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한다. OX. X. 오케이, 나이스. 공법은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고 설명서 기재할 거예요. 설명서. 실거래가 신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5번에 거래 당사자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1인이 제출한다. 자, 신고서는 서명 및 날인이 없어요. 그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건 맞고요. 제출은 누가 한다?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신고할 때요. 계약서 사본도 첨부한다. OX.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신고할 때요.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무엇을 들고 가십니다?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되지요. 그래서 방문 신고합니다. 하게 되면요. 신발은 신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2개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계약서를 첨부한다. 뒤에 가서 틀린 겁니다. 거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신고서 다 기재해서 제출하니까. 자,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서 사본이 붙는 경우도 있나요? 직거래했는데 1인이 신고를 거부해요. 그럼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 그때는 신고서에다가 신분증에다가 거부해서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서 플러스 계약서 사본. 그래서 거부한 사계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 사유서하고 계약서. 저번 주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부한 새끼. 자, 어쨌든 그럴 때는 이제 계약서가 들어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죠? 계약서 들고 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계약이 깨졌어요. 해제가 되면 거래 당사자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된다. 오케이. 자, 7번요. 신고를 했는데 등기되기 전에 합의해서 바꿨어요. 변경. 자, 개념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바꿨단 말이에요.
변경을 했는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O 한다, X 한다. 이건 X 하셔야 돼요. 계약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바꿔주세요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정 신청이 아니라 뭐다? 변경 신고예요. 변경 신고. 자, 정정 신청으로 가려면 신고 필정이 뭐가 되었을 때, 잘못 기재됐을 때 고쳐주세요. 그것이 뭐다? 정정 신청을 하셔야 되고. 자, 요거 제대로 나왔는데 매도 매수인이 합의해서 바꾼 거예요. 변경이니까 정정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고하세요. 변경 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보호부에 보호를 받는 주택으로서 보증금 5천 초과 30을 초과하는 임대차 했을 때 신고한다. X 보증금 얼마? 6천. 자, 9번요. 신고서 작성할 때 면적은 실제 그러면 적는데 집합 건물 때는 전용 면적 적으면 됩니다. 공용 면적 합산 면적 적는다. X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되죠. 자, 10번. 신고서를 보면 가격란이 두 칸이 있어요. 하나가 물건별 가격이 있고 또 하나가 총 실제 가격이 있어요. 복부인들은 아파트 여러 채를 한꺼번에 사고 팝니다. 그러면 각각이거든요. 101호 얼마, 102호 얼마에 주고 샀다. 각각의 것은 어디다가 적는다? 물건별 가격. 그래서 두 채를 한꺼번에 사고 팔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각각의 것을 적는, 각각의 가격을 적는 칸이 뭐다? 물건별 가격이고 맞습니다. 전체 두 채 한꺼번에 20억에 사고 팔았다. 두 채 20억, 그 가격은 어디다 적는다?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전체 가격, 합산 가격을 적는 것이고, 각각에서 적는 칸이 뭐다? 물건별 가격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럴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요? 제외시켜요? 부가가치세?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포함, 다 커서는 제외. 그래서 두 채를 한꺼번에 분양을 받았어요. 공급가액, 분양가 신고할 때는 부가세 포함, 부가치세 포함. 즉 분양권, 입주권, 어릴 때 팔아먹었다 그것도 부가치세 포함. 현존하는 토지 건물 다 커서 팔아먹을 때 부가치세 제외.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기억나시면 진짜 물이 좋으신 거예요, 진짜로. 자, 통과. 자, 외국인 나 기억 안 나면 뭐 나쁘냐? 그게 아니고 어차피 다섯 번 반복되기 전에 어차피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이거 5, 6월 전까지는 어차피 기억이 안 나는데 5번 반복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지 5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절대 실습하시면 안 돼요. 자, 11번 갑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합니다. 매수 용도하고 국적을 기재를 해야 된다. 오케이, 맞는 말. 자, 12번. 허가구역 넘어가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허가구역 지정하고 대국민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오케이, 맞는 말. 시험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5일 후부터 효력 발생. 자, 그 다음 13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돼요. 걸쳐. 그러면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지정한다. 아니잖아요. 걸치면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X.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법원 경매입니다. 법원 경매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합니다. 허가받으라.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말. 자, 15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인데 5년간 그 땅을 써야 된다. X죠. 자기야 몇 년? 2년. 자기야 2년. 자, 16번.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처리간 허가 불허가 처분이 며칠 내에 됩니다. 15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5일 내에 허가를 해 주거나 15일 내에 불허가 처분하거나, 그죠? 15일 내에 선매 대상이니까 협의하세요.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그 다음 날 16일째에, 그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불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원래는 사적 자치 영역이거든요. 내 땅 내가 파는 게 자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허가로 묶였잖아요. 근데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다. 그럼 뭐가 된다? 자유가 회복돼요. 회복. 그래서 불허가가 아니라 뭐가 된다? 끝에 허가가 돼요. 허가. 그래서 불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X.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자, 17번입니다. 선매자가 토지 매수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X죠. 선매 무슨 가격 기준이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1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예요. 그죠? 허가를 받았다면은 실수요자다, 진짜 농민이 맞다 해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농지증을 또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증 안에는 농지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형 발굴 요한다. XX. 자, 19번. 외국인 취득의 특례인데 외국인에는요. 실질적인 외국인도 있어요. 형식상의 외국인도 있고 한국 국적이 없는 자 외국인. 외국 정부 국적이고 다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도 구성원이든 임원이든 의결권이든 자본권이든 뭐라도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 외국인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9번 갑니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 이상이 우리 국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에 포함된다. 오! 자, 20번. 증여계약으로 외국인이 취득을 해요. 계약일부터 60일 내에 신고한다? 오! 계약이니까 며칠 내에? 60일. 자, 21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면 매매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 내에? 30일 내에. 30일 내에 거래 신고하고 나면 60일짜리 취득 신고를 별도로 또 해야 된다. X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 그래서 별도로 또 한다. X. 자, 22번 밑에 거요. 외국인이 법원 경매로 취득해요. 경매장 가시면 외국인도 있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취득했다면 60일 내에 신고한다. 외국인이. 아니죠.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신고. 자, 23번 갑니다. 국적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보유하려고 합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석 달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OX. X예요. 일단은 3개월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죠? 6개월 내에 국적이 바뀌었다. 계속 보유하겠다. 6개월 내에 신고하는데 국토부 장관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신고합니다? 시군 구청장. 자, 마지막 24번. 군사실 복이다. 군사. 문화는 생적이다. 외국인요. 허가구이죠. 자, 그랬을 때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의 취득에 허가를 외국인은 받아야 된다. 맞나요? 맞지요?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요. 복습 진하게 복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진도 들어갑니다. 진도. 자, 이제 우리 요약집으로 가보시는데, 요약집 몇 페이지로 갑니까? 요약집에요? 실무 쪽이니까요. 자, 요약집에 가보시면 몇 페이지죠? 224페이지요. 224. 오케이. 자, 실무 쪽에 224페이지입니다. 224. 자, 개념만 잡고 쉬었다 할게요. 개념만 잡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개념 간단하게만 잡을게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1편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 제2편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입니다. 제3편이 뭐냐? 중개 실무 파트가 됩니다. 중개 실무입니다. 자, 편안하게 한 3분, 잠깐 3분만 들어보세요. 네, 요거 3분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중개 실무 쪽인데요. 실무는 개념상으로 이제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실무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중개 사무소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등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사무소가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의뢰인이 찾아올 겁니다. 의뢰인이 우리 집인데요. 제가요. 1억이 아니고 10억에 팔려고 해요. 우리 집인데 안전하게 팔고 싶어요. 팔아주세요. 중개해주세요. 청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중개해드릴게 승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오케이.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중개계약. 오늘 처음 듣는데요. 들으시면 다 이해됩니다. 이 과목은 처음 들어 다 이해돼요. 이 과목의 특성입니다. 이 과목은 처음부터 다 이해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처음 들어요. 괜찮습니다. 자, 어차피 11월 달부터 하신 분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실무 쪽은.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개주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이 물건을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개공이가 중개해 드릴게요. 약속했으니까 이 물건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물건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좋은 집 알아봐 주세요. 이 동네 좋은 거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청약.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봐 주세요. 승낙.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으로 무슨 계약이 체결됩니다? 중개계약. 여기도 중개해 주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제가 미리 의뢰받아서 조사해둔 물건이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 같아요. 딱이네, 딱. 현장 안내할 테니까 현장 갑시다. 가서 물건 보여드릴게요. 자, 조사 확인한 바를 요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물건 확인한 바를 보여주고 무엇을 한다? 설명할 겁니다. 설명.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같으면 하고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맞지요? 자, 설명하면서 이제 실무 쪽이니까 이 물건을 이 취득 의뢰인이 물건을 사도록 매매일 때 매수하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령 쪽은 근거 자료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뭐를 설명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상 용도지역 등등을 설명해야 됩니다.까지가 이제 법령이고, 그럼 실무 쪽은요, 설명만 많이 한다고 실무상 거래가 됩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들어가요. 영업 활동. 그래서 판매 활동을 얘한테 특정인에게 아주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자꾸 전문 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영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판매 기법들이 동원됩니다.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를 동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클로징 되도록, 마무리 되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거쳐서 결국은 요 물건을 얘가 사도록 매매 계약, 사고 팔도록 이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 이제 체결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실무는요, 누가 중개하든지 간에 의뢰를 받아서 이제 거래가 될 때까지의 1년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가 중개하든지 간에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계약서부터 혼자 쓰고 거꾸로 해서 의뢰를 나중에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의뢰부터 받아서 중개 의뢰계약,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중개주라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고 설명, 영업을 거쳐서 결국은 거래가 될 때까지 1년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실무 중에서 뭐라고 합니다 하면 실무 총론 또는 같은 말로 공통적 중개 실무다라고 강학상,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게 말을 붙여요. 그래서 뭐 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강학상, 이론상 실무 총론이다 해서 누구라도 이 과정 거칠 거다 그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무 쪽에서요, 이제 강론이 있어요. 강론은 뭐냐면 그냥 뭐 법에서 이것은 강론이다, 이거는 총론이다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얘기를 할 때에 자, 강론, 실무 강론이다 해서 개별적 중개 실무다 해서요, 이제 거래가 된 후에도 등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도 공부하시겠지만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특조법이 있어요. 특별조치법상에 거민제도 같은 게 있어요. 거민. 그래서 거민은요, 계약을 원유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이전 등기하려면 그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이 거민도장이 있어야지 거민받은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 이전 등기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와 관련해서 필요한 거민제도. 다음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며칠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책은 며칠 내에 하셔야 돼요? 60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등기하는데 등기를 실명으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명의 신탁으로 해야 되나요? 실명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가 사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친구 이름 빌려서 하는 명의 신탁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실명법. 자, 그 다음에 임대차요. 우리가 임대차도 중개하잖아요. 그죠? 임대차 중개할 때 주택일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있고요. 상가 건물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임법, 상임법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주택 전월세 중개할 때, 상가 전월세 중개할 때에 이 법도 알고 계셔야지 원활하게 그러한 임대차 중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요, 중개만 할 수 있나요? 법원 경매 물건 알선 대리도 할 수 있나요? 경매 알선 대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경매 입찰을 대리하는 것을 경매 입찰 대리를 지급으로 합니다. 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공이가요, 대리업자로 지방 법원에 가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대리업자로 또 등록을 또 해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무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 총론은 누가 중개하든 간에 공통적 과정이 나오고, 강론 쪽에 가시면 등기 관련되는 문제, 임대차 중개할 때 문제, 경매 물건 알선하거나 입찰을 대리할 때 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 쪽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꼭 나오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부 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부 한 문제, 법원 경매 한 문제, 매수청 대리업 한 문제. 요 네 파트는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등기 쪽에서 실명법에서 나올 확률이 무지 많아요. 실명법에서. 자, 그 다음에 위에 공통과정에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뻥입니다. 나와요. 나와. 뭘 안 나와. 안 나오긴 나오는데 중개계약 쪽은요. 이 법령 문제로 나옵니다. 중개계약은. 그래서 공인사 법령에서도 중개계약 관련해서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부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 문제에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건 조사 확인 설명도요. 의뢰받아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 그다음에 설명서 작성할 의무. 그다음에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공인사 법령 쪽에서 의무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령 쪽 문제로 대부분 나오는데 다만 실무 쪽 문제에서는요. 실무 쪽 부분에서는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 설명 요 파트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실무 쪽에서 나와요. 나머지 요 부분은 나온 다음에 법령 쪽이고 실무 쪽에는 개별적으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영업활동, 아이다올리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은 학계론, 부동산 학계론 내용인데 우리 쪽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법령 쪽은요, 시험 문제가 싹 다 나오는데 법령 쪽은 싹 다 나옵니다. 실무 쪽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까? 돼요. 95점 필요하십니까? 그러시면 되고 나는 꼭 100점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안 나오더라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100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싹 다 보시면 되는데, 예. 꼭 100점이 필요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예, 우리가 하면서 꼭 100점 필요하다 그 말은 공법을 딱 40점 맞아야 되고 공시세법을 묶어서 딱 40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쪽이 100점 맞으면 180 나누기 3하면 60 합격이 되거든요. 근데 공법 4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공시세법 40점 맞기가 쉽지 않아. 공부 조금만 해도 한 60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싹 다 할 필요는 결국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죠? 어쨌거나 총로 쪽은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분묘기지권, 다음에 농지법 요 정도 관계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쪽에서는 크게 뭐 시험에서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요 밑에서 주인법, 사인법, 경매대리 여기까지 요 밑에서 네 파트는 기본적으로 꼭 출제된다. 실무법도 웬만하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쉽게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실무 여기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